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총선 이후에요, 이 장세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이 반도체 관련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4월 10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02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는 5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 속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죠. 그 얘기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다. 거기에 따라서 요즘 조정 장세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 고점 대비 2.5%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독일 지수고 독일도 고점 대비해서 한 2.6% 그렇죠? 5개월 연속 상승해서 음봉이 발생되고 있고 다우지수도 지난 11월서부터 5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올해 4월달 들어서 지금 이 2.5% 정도 약세,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상승에 따라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주요 증시도 프랑스가 2.4, 영국이 1.0, 아시아 주요 증시인 일본도 3.7% 하락하고 있죠. 대만만이 1.8%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도 1.4%.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글로벌 주요 증시는 이 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거기에다가 5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이 조금 예상된다. 경계심을 갖자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국내 증시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2.6%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심화됐죠. 6.8%.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지수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면서 불안한 모습이에요. 특히 오늘 총선인데 총선이 끝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하나 있죠. 부동산 PF 부실화가 부각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증시 조정과 맞물리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린데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들면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불확실성은 시점이 지연되는 것 뿐이지 올해 인하될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다. 지금 처음에는 3월달부터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걸로 봤다가 6월달로 연기됐다가 지금 7월달 나와요. 어차피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또 그것이 지연되면서 소폭 조정받는 그런 패턴 중에 한 지금 부분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인데, 근데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총선 이후에. 근데 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들어서만 해도 지금 이 박스권을 보시면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2조 2천억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한은 조정폭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별 순환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을 접근해달라는데 이번 주도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럼 어느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삼성전기 지금 N달러 환율이 151.63행이죠. 150
1.9, 그러니까 152 정도가 돌파가 되면은 삼성전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한 20-30% 정도는 줄여주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오랜 동안의 고점을 이 152엔을 돌파를 못하고 행보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부각된 것이 뭡니까? SKC 필옵스가 많이 떴는데 바로 유리 기판 테마죠. 거기에 삼성전기도 포함된다. 그렇죠? 근데 SKC도 그렇고 필옵스가 지난 화요일 날 크게 상승한 것 같아서 조정받았어.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러니까 만약에 엔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저는 보유한 물량 100% 끌고 가도 되지만은, 만약에 엔달러 환율이 152엔을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보유 물량의 한 30% 정도는 정리하는 관점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오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수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성장되는 SK 바이오팜, ST팜 계속 관심 갖고, 동아약품은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잊고 있어요.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때까지는 동아약품은 잊고 있자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PBR 주, 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만 해달라는데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다. 좀 더 관망세를 이어가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 쪽에서는 조선주 실적 성장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봇주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한 신규 진입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 관심 종목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1분기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소폭 지금 조정이죠. 상승 탄력이, 상승 추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못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또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강보합 등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조카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도 1분기가 좋을 걸로 본다면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도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증시, 지금 글로벌 선진 주요 증시들이 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5개월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한 1%대 상승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사상 최고가예요. 반도체 업황 회복 성장 기대감이 그대로 대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관심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자, 4월달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 2조 2천억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 업종에만 2조 3천억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끌고 가기에는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은 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린 한 5% 10% 뛰기만 그냥 치고 다닌다 하시면 되는, 어떤 테마 섹터라든지, 그죠? 어떤 종목인지, 자, EUV 관련 종목, 돈진 세미캡,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전공정 장비주 유진테크, 물론 유진테크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용 검사용 부품주인 PMT, 하나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하나는 일부 떴다가 좀 옆으로 행보하고, 하나는 바닥권 종목이에요. 자, 요 종목군 중에 타이밍 어떻게 잡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회원 모집 문의 있죠? 맨 뒤에 자세하게 회원 모집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EUV 관련 종목인데요. 자, 4월 4일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중인데요. 삼성 반도체 초격차 시간 왔다. 차세대 D램 생산해서 내온 제목의 기사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10나노미터급 6세대 D램을 양산한다. 그렇죠? 자, 이 6세대 D램은
구체적으로 양산 계획을 공개한 회사가 삼성전자가 처음이라 그러죠.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작보다 더 많은 회로를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기술을 활용해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 EUV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 NA EUV 공정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럼 이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겠죠? 지난 금요일에 FST, SN, STEC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EUV 관련 종목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다 지분을 투자했다 그랬어요. FST 430억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요. 지분율 7.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 3분기부터 EUV 펠리클을 양산이 시작될 걸로 기대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SN, STEC도 EV용 블랭크 마스크 이거는 개발 임박이고 또 펠리클은 개발해서 그렇죠? 이것도 올해 말 양산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FST, SN, STEC이 지난 금요일날 아니 죄송합니다 화요일이죠. 제가 자꾸 이제 실수를 하는데 자 요것이 지금 해외로 됐으니까 국내로 바꾸고요. 월봉이죠. 자, SNS 덱이 10%죠 뜨고 FSD가 16% 뜨고 장중에는 23% 올라갔고 SNS 덱은 그죠 10% 상승, 좀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좀 많이 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이 뭐가 있을까 봐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동진세미캠 포토레스터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482억을 투자해서 지분 4.9%를 보유한 회사예요.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용 포토레스터를 양산 중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용에 공급을 하고 있다. 향후 이 파운드리 영역까지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서울경제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 하이 NA EUV 공정 도입. 자, 이 동진세미캠이 차세대 EUV 하이 NA EUV 전용 포토레스터 연구 개발도 개시했다. 그래서 이르면 2025년 개발을 완료를 한다는 목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 뒤에서 하이닉스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에도 이 극자에서는 포토레스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물량은 크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동진세미캠 지금 지난 금요일날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당연히 동진세미캠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자, 동진세미캠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45,000원 내외 정도,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날 저점이 45,300원인데 이 45,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저점이 깬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42,750원, 그러니까 43,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손절 각오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철저하게 끌고 가는 그러한 국면이 아니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많이 뜬 종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PMT처럼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자, PMT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검사용 이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 이 프로브 카드는 웨퍼 테스트에 소요되는 이 고부가가치 소모성 부품으로서 이 PMT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PMT가 지난 1월 달에 한 80%, 한 두 달 동안 80% 크게 올라갔는데, 크게 올라간 이유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이 대기 전력을
기존 대비 100만 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광 GPU 기술을 이 MEMS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얘기로 인해서 PMT가 급등한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한 3D, 아까 그 기술을 적용했다 그랬어요. 이 MEMS, 그러니까 미세 전자 제어 기술, 프로브 카드 기술을 바로 PMT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또 삼성전자용 매출이 80%를 차지한다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증설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HBM 시장이 커질수록 이 테스트에 필요한 이 프로브 카드 시장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PMT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원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많이 올라간 점, 아까처럼 이 동진 세미킴처럼요,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 상승 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한데 그만큼 많이 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PMT 같은 경우는 바닥권, 죄송합니다. 이거는 PMT는 최근에 보면 9,300, 아까 1월 달에 재료로 인해서 9,300원 갔다가 지금 6,300원 크게 빠졌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는 또 이 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적지만은 또 기간으로 행보하는 거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투자 성향이 돼서 나는 손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등락이 되는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고,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최근에 가격 조정받고 한번 이 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지금 6,300원, 이 최근 전저점 수준 6,200원 정도 수준에서 지난 화요일날 저점이 6,210원이니까 저점 수준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접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6,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손절을 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것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 자, 이 프로브 카드, 이 테스트용 이 고부가치 소모성 부품인데, 이 시장이, 이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낸드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국내 업체에서 그러니까 낸드 중심으로 이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 아까 보면 낸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4월 3일날 AI 열풍의 낸드 프레시 품귀 삼성 가격 25% 인상, 조선일보에서 4월 3일날 기사인데, 자세하게 보면요, 최근 기업용 낸드 프레시 메모리 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올 2분기 기업용 SSD 가격을 최대 25%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럼 이제 낸드 관련 종목군들이 뭐가 있나 봐야겠죠. 테크윙, 유진테크, PSK, 우리가 PSK는 계속 강조를 많이 해드린 종목이고, DNF. 자, 그리고 또 4월 4일날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주에 HM 공장 짓는다. 그러면 또 SK하이닉스가 연결된 회사.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좀 덜 오르고 또 최근에 좀 조정받은 종목군들, 그래서 유진테크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좀 가격적인 부담은 있는데 좀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한번 관심 갖는데, 이 유진테크가 우리가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죠.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저압식 화학 증착 장비의 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동안에는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컸어요. 22년, 그러니까는 재작년에 한 60%대를 됐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하이닉스 비중 과거에 상당히 많았다. 그죠? 특히 이 HBM과 DDR5 같은, 그죠? 이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이 미세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진테크의 경쟁력이 돋보일거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한 부분이어서 유진테크 실적 부분도 22년에 530억에서 작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좀 회복되는 거,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니까는 좀 관심 갖고, 또 수급 쪽으로도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수급상. 주가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떴어요. 그래서 좀 이틀 조정받았는데 따라가기엔 부담되고요. 예, 물론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지만 따라가는 건 부담됩니다. 저는 오히려 3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요 가격대 수준, 그러니까 4만 뭐 한 6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했다가 이 4만 5천 원 깨지면 손절치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늘어지면은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나 상당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6천 원 정도 손절 자신 있는 분들만 유진테크, 왜냐면 낸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자, 낸드 관련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테크윙도 주가 많이 떴죠, 그동안에. 자, PSK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는, 그죠? 자, PSK도 많이 떴고, 그죠? 그리고 DNF, 그죠? DNF가 먼저 조정받았네요, 그죠? 이틀. 예, 또, 이 약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유진테크가 오히려, 아까 말한 46,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반도체는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있으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MT, 그리고 동진 세미캡, 그리고 유진테크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반도체는 어차피 올해 이 업황이 크게 회복이 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한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이용해라. 근데 특히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반도체 종목을 들어갔다가 물린다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으로 올라간 추세 때문에 조금 가격 기간 조정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일정 부분 회복은 시켜줄 수 있다 해서 시장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하되, 그래서 그게 반도체는 맞다. 단순히 단기적으로 많이 나와서 좀 조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연구소에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